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짜잔! 밥 한 번 먹자! 짜잔! 와 많이 익숙해졌네요. 네. 15화 빈대떡 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15화 2014 빈대떡 신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랑 부쳐 먹지. 짜라짜짜짜 이거. 자, 2014 빈대떡 신사. 오늘은 서민들의 소울푸드. 네. 바로 이 빈대떡과 족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 뭐예요? 편지가 왔어요. 아 그래요? 작업실로. 그래서 아침에 제가 혼자 이렇게 작업실에 있는데 이게 저 등기로 와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네. 왔어요. 이렇게 봉투가. 네. 그리고 우와. 나서 얼마야? 이유리는 47,000원을 냈는데 우리에겐 무려 5만 원이 5만 원이 들어가고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성분이 지금 보내신 거죠. 자, 효리 씨는 글씨도 이쁘더만. 나는 나니까 이 모양입니다. 트위터도 안 하고 메일도 싫고 무통장 입금은 민번이 민번. 남으니까 편지밖에 없더라고요. 부디 목표에게 도달해서 축하 파티라도 할 수 있길 바라며 빈자하여 음주방송 강추합니다. 네, 음주방송이 재밌으셨나봐요. 그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럼 모두들 감사하고 잘들 계세요. PS 출신 손으로 글씨를 얼마 만에 쓰는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장 저 뭐랄까요 감사하고 감동받는 거죠. 그러니까. 밀린 출연료. 아니 근데 저는 우리 그 3일 카페 했었을 때도 전 그때 감동적이었던 게 그 일요일 날 오셨던 한 분이 아예 그 저금통을 놔두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저금통 주고 저 가셨어요. 그때 되게 짠했거든요. 아 그냥 이거 집에 제가 모아둔 저금통인데 갖고 왔어요. 저 통으로 저금통. 그분 말씀이 더 재밌었어요. 세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한 10분 만에 세버렸어요. 어쨌든 대구광역시에서 보내주신 이 돈 5만 원. 저희가 제작비로 아주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발을 사든지 뭐 다른 걸 사든지 제작비로 특히 소품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빈대떡. 와 근데 짜잔! 짜잔! 아우 냄새 좋아. 냄새 좋죠? 아. 짜잔! 제가 어제 밤에 그 맷돌을 갈아가지고 뭐 뻥을 그렇게. 그래. 에이. 믹서를 눌러가지고 이 빈대떡과 또 족발입니다. 족발. 자, 봅시다. 제가 진짜 이 빈대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나요? 선생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무슨 표정 왜 그러세요? 별로? 별로예요? 질감이 별로. 냄새는 참 좋은데. 맛있어. 아니 향은 괜찮은데 질감이 약간 끄끄름한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뭉그러져. 아무래도 냉동이니까 좀 모자라지. 빈대떡. 자, 빈대떡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빈대떡. 근데 진짜 빈대떡. 궁금했던 건 얘가 왜 떡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얘는 전인데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죠. 원래 뭐 녹두전 이런 이름이 붙는 게 맞는데 이게 네. 빈대떡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제 생각에는 전 부친 게 이러면 안주류라든지 뭐 요런 그 일종의 요리의 개념 요렇게 느껴지고 네. 떡이라 그러면 그 끼니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대떡을 그냥 별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끼니로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떡이라는 그래가.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빈대 넣어서 뭐 떡 만들었다. 아니 너는 왜 모든 음식을 곰국엔 곰이 들어가고 갈매기살은 갈매기고 빈대떡은 빈대고 근데 가래떡에 가래 들어갔다 왜? 그런 식이에요. 미안해. 그 빈대가 많이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먹었던 떡이라 해서 그래 빈대떡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돌아요. 근데 지금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근거 없고 네. 그냥 뭐 썰일 뿐이죠. 제가 추정하는 그는 빈대라는 것은 녹두의 우리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함경도 지역이나 이쪽에 북쪽의 사투리 중에 보면 풀대라는 게 있어요. 풀대. 풀대? 푸른 색깔이 나는 콩이라는 뜻이죠. 풀대라는 말이 흔적으로 보면 그게 분대, 빈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화 추정할 때. 수 있어요. 그래서 빈대는 그냥 녹두를 뜻한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녹두의 우리말. 보통 콩은 그냥 배서 그냥 말리면 돼요. 근데 녹두는 밑에서부터 익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익으면 그냥 탁 하고 터져버려요. 금방 떨어지면 다 죽어야겠네요. 못 죽어요. 너무 작아서. 그쵸, 녹두 가. 그래서 튀기기 전에 이게 다 따야 돼요. 한 5번 정도 손이 가야 이렇게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농민들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산비탈에 이렇게 심어놓고 손이 많이 가지만은 그것이나마 식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녹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서민 음식. 자의 진짜 빈자들의. 농민의. 빈대떡 하면 또 이 매칭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난 막걸리. 그렇겠죠. 아니, 진짜 뭐 묻고 싶지도 않아요. 과부집. 에? 과부. 왜요? 왜? 왜? 황 선생님 아내는 지난 회의도 그렇고 음란마귀가 있어. 음란마귀가. 왜요? 왜? 특히 서울에 네. 그 뒷골목 이런 네. 뭐 피막골이라든지 이런 뒤쪽에 뒷골목? 가보면 네.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이 번지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빈대떡이에요. 빈대떡 장사하기 참 쉬워요. 소뚜껑 뒤집으면 번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뚜껑 이렇게 부수어가지고. 녹두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거 기술이 그렇게 필요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에 남자들 많이 죽었잖아요. 네. 남자 죽고 난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림을 갖다 먹고 꾸려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했던 게 이런 빈대떡 장사였죠. 그래서 뭐 쌍화부집, 뭐 머성가부집, 그냥 과부집도 아니고 그렇죠. 쌍과부집.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었거나 뭐 이런 집. 사실은 네, 되게 네. 슬픈 사연이 되게 있는 슬프다, 집이에요. 쌍과부. 그러죠. 사실 또 빈대떡 하면 피막골 아니겠어요? 그러죠.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피막골이 있었는데. 그러죠. 피막골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청일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열차집이 있었고요. 장원집이 또 옆에 있었구나. 장원집에서 한잔 하시고 쌍과부집 가시고. 피막골이라는 건 이제 피막, 말을 피한다. 됐어. 그만해. 다음에는 이게 쓰라 그래요. 다음에 이게 쓰라 그래요. 조선시대 때 말을 타고 종로대로를 지나던 벼슬아치들에게 머리 이게 번거롭잖아. 옛날에 이렇게 거의 오체투지 해야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지나가면 막 이래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찮은 거거든. 딱 그 흙도 묻고. 그쵸.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피해 다니는 길이다 해서 피마, 그래서 피막골. 말을 피했다. 근데 이 피막골, 이 명소, 사실은 이런 게 진짜 명소잖아요. 그래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역사적인 현장이라든지 문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삶의 흔적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는가.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피막골을 없애신 분이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세요. 세빛 둥둥섬. 이분은 한국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하신 그 르네상스를 하려고 네. 정말 정작 중요한 전통적 가치가 있는 이 골목길들, 이 피막골 같은 것을 다 없애고 청진동 해장국 골목을 빌딩 숲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빌딩 숲? 이게 진짜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가 외국 여행, 특히나 유럽 여행 가면 뭐 보러 가요? 거기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보고 싶어 그렇죠. 하잖아요. 삶의 흔적을 보고 싶어. 모든 여행의 로망은 뭐냐면요. 현지인들은 그렇지. 뭘 먹느냐야. 그리고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고. 살아보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그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던 곳은 없애고 전부 외국 나가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참 재미없어.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빈대떡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빈대떡 신사. 노래. 노래지. 노래. 그래서 아닌가? 오늘은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이 거의 블록버스터급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네. 우리가 시사 요리쇼잖아요. 네. 오늘은 시사 음악 요리쇼예요. 와 대박. 그래서 자 빈대떡 신사를 직접 노래를 불러줄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가수.
일단은 준석이들이라는 그 팀에 준석 씨를 모셨습니다. 준석 씨.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다가 나올 때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구나. 아하하 웃습다. 하하하 웃습다. 히히히 웃습다. 하하하 웃습다. 하하하하하하 웃습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요리집이 무엇냐, 기생집이 무엇냐. 네, 반갑습니다. 일로 와. 네. 근데 궁금한 게 저기 쌀 뭐예요? 출연료예요. 저게 제 출연료래요. 네. 우리 준석 씨 네. 빈대떡 신사 부르려고 5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소개는 안 시켜드립니다. 그래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에서 큰 머리를 맡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너 화났지? 아니 화난 건 아니고 약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집된 장면을 보시겠지만 제가 한 5시간 정도를 약간 진이 빠지고 오늘이 2회분 녹화인데 앞에 거 이렇게 보는데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하세요. 저 쌀가마니 처음에 올 때는 저거 어떻게 무겁게 갖고 가나 그랬는데 꼭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좀 멋지게 혼자 부른 버전도 있지만 빈대떡 신사. 자, 술기운 같이. 술기운 같이 술기운. 대포집에서 이거 대포집에서 흥있게 이거 좀 잘 치지 않아요? 원, 투, 쓰리.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때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돈이 없어 설설대다가 나나나나 매를 맞는구나. 매를 맞는구나. 건다리 요리. 노래 진짜. 한푼 없는 건 한푼 없는 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방송 중에 이런데 오늘 제가 아침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침에 왜?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거든요. 점심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그래서 오늘 되게 날씨도 되게 포근해지고 오늘 날씨 완전 좋았는데. 산책도 막 나와서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10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제가 빈대떡 신사를 오늘 즐거웠고요. 자, 이준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네. 상당히 허세스러워.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아요. 근데 왜 맞을까? 원인은 없어. 한 가지, 돈이 없어요. 들어갈 때 막 폼냈는데 나올 때는 돈이 없어 막 쩔쩔맨 거예요. 무전 취식했다 이런 얘기죠. 아하, 네. 그런 거죠. 네. 양복을 재펴도 요리집만 쳐다보길 점잖은 신사 신사 같지만 같지만 주머니에는 한 푼 없다. 새파란 건달이다. 파란 건다. 아하, 완전 허세죠. 진짜. 허세하면 또 이 허세. 정치인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많죠. 대부분 허세야. 허세 시든 인간들이지. 근데 이번에 또 이 3대 허세 그 분들께서 삼허세. 3호세 사모세? 분들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자,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 나는 서민 친화적 정치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하죠. 이건 사실 맞아요. 다 했던 맞아요. 얘기죠. 그러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허세랑 거리가 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허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 꾸미는 거니까. 서민이 아닌데 서민인 척하고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하고 그리고 그건 서민을 크게 위한 다르지 않죠. 정치가 아닌데 또 네.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허세남 정몽준 의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민이라고 하시는 서민들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시니까? 버스 요금요? 네? 70원. 70원 아니야? 정몽준의 해명이 더 웃겼죠. 네. 버스 요금이 700원이었는데 70원으로 착각했다. 70원, 700원. 네. 그 태생 자체가 이미 뭐 재벌 집안에 태어나서 재벌로서 살고 있는 뭐 어려움 한 번 겪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버스 가격은 모르는 거죠.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근데 내가 솔직하기나 하지. 그러죠. 그렇게 좀. 정몽준 의원이 그 여기자 성희롱 모욕 논란이 있었어요. 2008년 거리 유세 마친 뒤에 MBC 보도국 여기자와 인터뷰 중에는 볼을 만지듯 손으로 툭툭 2번 쳤다고 해요. 오세훈 시장은 사당 유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저번에 약속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어머 지금 성희롱하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야 기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데? 그것뿐이 아니죠. 이 허세남의 끝장은 사실 이거예요. 반말. 한 번도 이렇게 누구를 존대하거나 그렇죠. 경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었을까? 내가 반말을 잘하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적했었죠. 자, 2011년 국정감사 김성환 장관 질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막말, 반말, 장관의 굴욕. 그래서 이제 뉴스화된 기사화된 적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게 국내 정치와 저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무슨 궤변이야 그건 또. 초등학생이라도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짓 아니겠어. 참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네. 참 외교부가 문제가 없이 잘 되는지. 이게 좀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항상 그 아래 사람들한테 하대하는 일만 해왔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죠. 이게 장관이잖아.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예의는 가져야 되는 건데. 서로 존대해야 되는 게 사실 그렇지. 저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겁난다. 저런 사람은. 이것도 네. 문제였었어요. 그 우리 한때 우리 교과서 얘기 한번 줄기차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몽준 의원이 그 이사장으로 있는 현대고 이게 바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지금 철회했죠. 철회했죠. 첫 번째 후보 허세남, 첫 번째 후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허세녀? 여자분이에요. 허세녀. 네, 허세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네. 지금 이 오늘 소개할 세 분은 전부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분입니다. 출마한다고 이분은 또 공식적으로 얘기도 얘기했죠. 했죠. 네. 서울 시민의 삶을 확실히 바꿔드리는 서울 혁명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 거창해. 대권의 정신이 팔려 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던 대권시장의 빼앗긴 서울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는 첫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 혁명 대장정 이거는 이제 서울 확 뒤집겠다는 뜻이거든. 저런 거 위험한 거야. 또 이 한바탕 뭔가 대단히 그 공사를 하겠다 뭐 그러죠. 이런 뭐 이게 얘기. 저기 막 파헤치겠지. 뭔가 또 둥둥선 같은 것도 만드시고 이분이 참 또 예술적인 분이에요. 예술 감각이 남다른 분이야.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네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2004년 8월에 연극 황생경제 정말 황생경제. 완전 이건 당시보다 그 뒤가 훨씬 더 유명한 연극이죠. 네. 새누리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 극단 이름이 여의도요? 여의도. 네. 창단 공연 환생경제에 출연해서 경제의 어머니인 근혜 역을 맡았다고 근혜. 합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노가리, 술주정만 부리는 무능한 가장,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비하 이런 맞아요. 얘기 많았는데요. 네. 근혜 맡았던 근혜 역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지금 대통령을 빗댄 배역이었다. 네. 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니셔 우리 그네 친구예요. 자식 새끼 죽었는데 안녕은 무슨 안녕 젠장. 뭐요? 아니,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저희는 개X이 다 있어? 내가 여자랑 싸울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났으면 X를 해야지! 그네 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대달라고 그래. 그거? 그래, 그 거시기. 이점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야기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객석 맨 앞에서 박장대소라며 이 연극을 지켜봤고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다 라며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진이 하나 있네요. 소복 입은 여자가 이혜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아, 저 땐 좀 마르셨구나. 네. 뭐 이런 분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이죠. 김황식 전 국무총리. 네. 이분이 또 아주 문제적 인물이자 허세남이죠. 자, 이분이 대법관 시절에 판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08년 그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를 이렇게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된 남성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뭐 치마 속 찍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법원 판결에 치마 속 사진은 남아있지 않다. 치마 및 다리 부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보기 어렵다. 라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치마와 다리 부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면 이제 난리 나겠는데 온 시민들 그럼 다리만 찍고 다녀도 상관없겠네요. 누군가 그걸 봤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본인이 저런 걸 즐기나? 자기가 느끼기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그럴 수 아니지. 있겠죠. 자기가 그런 걸 더 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저걸 그래서 무죄화 시켜야 되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장성군의 김황식 생가 복권 눌러. 생가는 보통 죽은 다음에 복원하는 거 아닌가요? 전남 장성군 의회에서요. 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생가 복원 예산 2억 원을 포함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을 원하는 대로 의결했대요. 저게 군의회에서. 의회에서 했다고? 군의회에서. 예. 저게 아니. 저런 게 저게 이런 거는 있어. 살아있는 분의 생가복원이 뭐 사실 뭐 대통령급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게 일어나는 일을 저는 뭐 보기는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국무총리 정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생가복원 왜 하지? 더 웃긴 건 장성군의 재정 자립도 246곳 중에 자치단체 중에 200위권 밖이에요. 한마디로 예. 재정도 지금 그 바닥이란 얘기잖아요. 뭐 이것뿐이 아니죠. 청문회 할 때 까도 의혹이 자꾸 생겨서 양파 총리. 맞아. 양파총리라고 아, 그랬어요. 양파 총리. 야, 말 바꾸기, 4대강 감사 지연, 친사하고 누나 뒷봐주기, 자산 형성, 병역 기피 엄청났어요. 양쪽 시력 차가 되게 이게 컸다. 아, 그런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병을 앓고 있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또 이 최영희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김 후보자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이 정말 역동적인 운동이거든요. 이 스매시는 남자 선수의 경우는 셔틀콕이 시속 320km까지 나와요. 근데 부동시야. 이게 될까? 어렵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서 몇 년 만에 급격한 부동시가 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주로 정재계 그 중요한 자리들을 왜 차지하고 그럴까요?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 참 대단한. 감사원 7급 공무원은 아내의 운전기사 이런 일도 있었죠. 아, 지금 감사원의 7급 직원에게 부인 차량 운전을 시켰어요.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은요, 은행에 가면 바로 발급해주는 부인의 해외 송금 내역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황식 전 총리는 네. 집사람이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너버스한 예민한 상태라 심부름을 시키기 어렵다. 청문회 자리에서 집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아 근데 참 이런 대단한 거를 분이야. 이유로 이렇게 그 대답을 했다는 게 전 참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분들, 특히나 이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과거를 알아봤는데 대부분 좀 허세 쩌네요.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서민 친화적 정치인이라는 것도 너무 웃긴 거고요. 그러니까 서민 친화적이란 말 뜻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투표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좀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 지금 서민 친화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죠, 저분들이 지금. 그런데 삶의 흔적들 보면 서민하고는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런데 서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서민인 척하는 거 이거 진짜 못 봐주겠어요, 나는. 맞아요. 아 진짜 그 꼴 보기 싫어. 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되게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네.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서울시 탈환. 아까 뭐 혁명의 대장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수성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치열한 어떤 서로들 자기가 잘한다, 우리가 확실하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치열한 자기 자랑의 결정판이 하나 있어요. 뭐? 음식 중에도 혹시 바로
족발? 그렇죠. 이제야 나옵니다. 족발. 아, 거의 육포가 되고 있는 족발. 족발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족발하면 장충동인데 장충동 가면 또 이 족발집들끼리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족발집. 맞아요. 족발집 간판 중에 제일 웃긴 건 원조의 원조. 원조의 원조의 원조. 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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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먹고 간 집. 아니 한국 사람들은 원조를 왜 이렇게 따지는 건지. 그것도 이따가 우리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아, 일단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 오셨으니까. 자, 지금 육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니, 저 현아 씨는 그걸 먹으면 안 되고요. 왜요? 현아 씨는 제가 이게 현아 씨랑 어울려요. 그 영화 황해에 보면 이거 먹고 다른 용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 아, 족발. 어때요? 맛있더라. 맛있죠? 맛있어? 아 먹고 싶었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진짜 황해에서 무기로 맛있다. 쓸만하네 이거. 맛있어 이게. 족발 중에 제일 족발은- 맛있는 데가 이게. 네. 그 요 부분. 쌤 어디예요? 발톱 밑. 발톱밑이요? 발톱이 때 아니에요? 발톱밑. 돼지 발톱 밑 살. 요 발톱이야. 이게 발톱이에요? 요 밑에 요 부위. 예, 요 부위가 제일 맛있어. 선생님 근데 맛있어. 이 장춘동 족발의 원조는 네. 미국에서 내려온 할머니 두 분이 된장 족발이래요. 네. 원래 된장 족발 대신 간장을 넣어서 족발을 만들고 그걸 장충동에 처음 열었다고 해요. 6년간 동업을 하다가 독립해서 각각의 족발집. 그래서 이제 원조의 원조 뭐 이런 게 시작된 건가 봐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한 집, 두 집 점차 늘어나서 족발 골목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족발이 누가 원조라고 사실 보기는 힘들어요. 왜요? 이게 뭐 돼지 그냥 삶는 거잖아요. 네. 다리에 삶는 건데 이게 간장 베이스에 여러 향신료들 들어가고 한약재 들어가는 이 방식은 오히려 저 중국의 그 오양족발, 오양장육 뭐 이거 있죠. 그 오양의 그 방법에서 몇몇 가지 우리가 한국인이 싫어하는 그 몇몇 가지 빼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향 같은 이렇게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장충동의 할머니가 개발한 뭐 이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자, 근데 네. 족발에 얽힌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족발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살이 있고요. 네. 현아가 좋아하는 네, 부분이요. 네, 네. 그다음에 껍데기. 그다음에 이제 흰색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그쵸. 우리가 보통 족발 하면 콜라겐이 많다. 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콜라겐이 아, 아니라면서요. 그렇지는 않죠. 네. 이게 껍질 부위, 요거는 콜라겐이라고 요게 할 아, 수 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갈색으로 갈색깔 요 부분. 부분. 네, 그런데 저 그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 와. 저거는 지방이죠. 그 콜라겐이 많은 부분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위쪽보다는 이게 발 부분. 아까 그래서 발톱 부분. 아, 그런데.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몸에 콜라겐이 많이 생겨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좀 구조가 꽉 짜여져 있는 구조라고. 분자량이 큰. 네, 그래서 그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콜라겐 먹는다고 해서 피부에 콜라겐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 닭발이나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건 먹고 나도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아니거든. 결국 우리 집 앞에 저기 작업실 앞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감자탕에 효능 써놓은 거 보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이 많고 또 육수에다가 이렇게 푹 우려내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살이 안 찔 거다라고 보통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이죠. 거죠. 자, 그런데 족발에 칼로리가 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인분에 768칼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768kcal는요 족발이 밥 2공기와 치킨 3마리 정도. 근데 이 족발도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째 서민 음식 2번에 걸쳐서 서민 음식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서민 음식 하면 또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네. 오늘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음식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분 또 영상 한번 봐줘야 돼요. 족발 먹네? 네, 족발 먹는 서민 대통령 네. 보세요. 뭐라고 하나? 박 위원장이 한 시장에서 먹은 음식은 도너츠, 생선전, 핫바, 그리고 족발. 본격적인 선거체제 전환 이후 신서민 행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족발을 먹던 박 위원장은 족발이 담긴 접시를 바라보며 설명하듯이 이게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서민 음식이에요. 박 위원장의 시장 스킨십 강화는 지난 대선 시장에서 서민 행보를 이어갔던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웃긴 말 아니에요?
이게 서민 음식이에요. 예. 이게 무슨 소리죠? 서민이 먹는 음식, 대통령이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 아니에요? 그러죠. 그 음식에는 뭐 계급이나 격이 없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죠. 다 같이 그런 음식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서민이 먹는 음식은 따로 카테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그냥 우리 그냥 먹는 음식이죠. 음식이죠. 음식이 무슨 서민이 뭐 입맛에 안 맞다. 이건 오히려 이해가 가요. 그러지. 아, 난 족발을 싫어해서요. 난 이게 훨씬 더 서민적인 것 같아. 차라리. 자, 족발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조 얘기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원조 그냥 뭐 최고 뭐 오래된 거 뭐 이런 데에 대한 강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서로 원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원조일까요? 한번 보죠. 바로 원조 친이, 원조 친박. 이걸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정몽주 의원이 네? 나는 원조 친이 원조 친박이다. 정봉준 의원이 갑자기 원조 경쟁을 시작해요. 나는 박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그래서 원조다. 지난번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도 지냈다. 그렇지. 그러면서 나도 친박이라고 생각한다. 친박 경쟁이 붙는 거죠. 이제는 이제 서울시장 공천도 나와야 받아야 되고 지원도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이혜훈 최고위원 아 진짜 난 친박이다. 나는 골수 원조다. 골수 원조. 출판기념회에서 엄지를 착 찍혀 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쫙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박근혜 대표를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딱 했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최고. 자신을 버리면서도 손해가 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네. 국민의 마음속에 남는 거죠.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지켜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죠. 이거는 거의 우리 아이돌을 추종하는 거의 빠순이 수준이죠. 네. 뭐 누군가를 열렬하고 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분이 공직에 출마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한참 얘기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분은 원조의 원조다. 자, 이분은 나는 친이계 인사지만 박심을 넣는 남자다. 그렇죠. 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장 이것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그 싸웠던 거 아니에요. 영상 볼까 막 이런 동영상 볼까 막 이랬던 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김황식 총리를 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면 난 초등학교를 박 대통령이랑 같이 나온 동기 동창인데 친박인데 나도.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심에 딸려 있다. 그런 것들을 세 명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원조야 이렇게. 이 살인 한 장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이혜훈 의원은 나는 여자고 친박이니까. 그리고 나는 정몽준 의원은 나는 초등 동창이고 진짜 친박이야. 그리고 나는 친이 친박 다 밀어줘. 다 밀어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턴을 네, 지금 누구에게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원조 경쟁은 족발집 원조 경쟁과는 상대가 안 되는 훨씬 더 치열하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한테 잘 볼 필요가 없다 일단. 그지?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먼저 마음에 그래. 들어 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이렇게 빈대떡과 족발을 통해서 빈대떡에 깃들여져 있는 허세. 그리고 그 허세의 다른 또 한 면인 서민 코스프레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러면서 서울 곧 다가올 지방선거 3명의 후보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족발을 먹으면서 그 원조를 외치는 그렇죠. 그분들의 우리 네. 속내를 한번 저희가 네. 살펴봤죠. 어느 집의 족발이 원조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맛도 비슷비슷해. 어떠면 좀 그놈이에요. 그렇죠. 정치인들이랑 비슷해요. 네? 맞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 맞아. 그런 원조에 속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필요할까요, 선생님? 맛있는 것과 맛 없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대충. 사실 원조라고 떠드는 그 집들이 맛이 다 부족해요. 이게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원조 붙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신이 있으면 그러죠. 안 붙이지.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지지도를 가지고 나는 야 시장 될 자신 있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날 후보로 해달라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게 아니라 원조 딱지 친박 원조 딱지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지. 그 시민의 그 입맛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덤빈다는 건데 박근혜가 지정해주는 족발을 먹으라는 것과 그렇죠. 비슷하지. 음식도 그렇지만 누가 원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조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 찾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진정성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 진정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이 통하는 것, 그럼요. 내 입맛에 맞는 것, 그게 바로 진정성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아까 말씀한 거에 또 진짜 공감했던 건 과대 광고에 속지 말자. 원조입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가 먹고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한 그게 집입니다. 웃겼어. 원조의 할머니가 먹고 간 집. 그러니까 자, 곧 지방선거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쁜 후보인지는 각자 선택하는 거죠. 다만 내 입맛과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거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죠. 밥 한 번 먹자. 맛있는 음식.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음식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차게 저희가 제작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밥 한 번 먹자. 안녕. 왜 꼭 이렇게 하면서 안녕을 해? S라인을 만드는 건가?